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농구화는 이미 제가 어떤 농구화를 리뷰를 해드릴지 언급을 해드렸죠. 바로 언더아머의 스펀 6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언더아머에서 농구화의 기초가 됐던 농구화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 스펀 시리즈를 꼽을 것 같습니다. 스테판 커리도 일단 아나토믹스 스펀이라는 제품으로부터 계속 처음 이 언더아머 농구화를 신었고, 그 뒤에 이제 커리 시리즈들이 쭉쭉쭉 나오면서 농구화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언더아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더아머 여러분 등급 라인업을 한번 보시죠.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녀석은 바로 커리 메인 시리즈들입니다. 그래서 커리의 넘버링 시리즈들이 기본적으로 16만원부터 20만원 가까이 하는 금액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의 중간급 라인업들이 바로 커리 호버 스플래시 제품들이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이 바로 커리 3제로 시리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 시리즈를 제외하면 이 퓨처 X라는 등급의 모델이 있죠. 이 퓨처 X 같은 경우는 여전히 플로우 쿠션을 쓰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펀 시리즈가 커리 시리즈가 아닌 모델로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가격으로 나오는 농구화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이 스펀을 1부터 5까지 쭉 다 신어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스펀 5와 미드솔과 아웃솔이 굉장히 재탕을 해서 쓴 스펀 6이기 때문에 내심 또 전작과 비슷한 성능을 구현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스펀 6를 한번 신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언더아머 하면 이 커리 시리즈를 제외하고 난 이 스펀 시리즈의 가성비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 스펀 6는 과연 이 전작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가성비의 끝판왕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리뷰 영상으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우선 박스는 기본 박스입니다. 일단 언더아머의 기본 박스 검정색 박스고요. 뭐 언더아머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보시면 이렇게 속지가 있고요. 속지는 지난번 모델 스펀 5와 동일하고요. 언더아머 백보드가 있는 농구 골대를 디자인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언더아머 택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거는 없는 신발 박스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측면에는 이렇게 제품의 사진과 함께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265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스펀 1부터 4까지는 쭉 270 사이즈로 구매를 하다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좁고 길게 나온다는 느낌이어서 스펀 5 때부터는 265 사이즈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265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신발 한번 보시면요, 짜라잔, 어떠신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디자인 나쁘지 않죠? 컬러감도 나쁘지 않고, 조금 짙은 파란색이라서 조금 촌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신발을 딱 신으면 굉장히 튀고 괜찮은 디자인으로 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라인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는 라인이고요. 지난번이 조금 일반적인 메쉬 소재를 썼다면 이번에는 좀 우분 메쉬 소재로 좀 특별하게 가지고 갔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촘촘한 메쉬 소재로, 우분 메쉬 소재로 소재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미드솔과 아웃솔은 전작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죠. 보급형 라인업은 두 개마다 하나씩 바뀐다, 페이스오프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녀석 역시 이번에는 5 때와 같은 미드솔과 아웃솔 디자인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위에 딱 어퍼만 갈아 끼우는 방식이어가지고 어퍼 소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바뀌었고요. 위에 보시면 이 까만색 라인을 기점으로 이 앞부분, 이 부분들이 지금 TPU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피팅감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한창 유행하는 고기술이죠. 그래서 필름으로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TPU 필름으로 한 번 더 코팅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U 스킨 오버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나 발가락 쪽 피팅감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조금 더 하드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일단 슈레이스도 전작이랑 똑같은 5개를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중에 좀 다른 점은 뒤에 이런 꼬리 같은 것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위에 가장 특이한 점이
바로 이 썰퍼 부분입니다. 이 썰퍼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U자 형태, V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신발을 이렇게 딱 신고 이렇게 보시면 발이 이렇게 딱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앞부분이 V자 라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걸거치는 게 없이 플레이할 때 굉장히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소재가 좀 바뀌고 그 외에는 크게 바뀐 게 없는 외관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복숭아뼈 아래로 쳐졌기 때문에 로우 컷이 기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도 괜찮고 컬러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온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외관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일단 여러분 쿠션에서 제가 언더아머에서 가장 사랑하는 쿠션 바로 마이크로칩 쿠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아머에서 가장 좋아하는 쿠션을 뽑으라면 일단 첫 번째가 마이크로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호버, 세 번째가 플로어로 넘어갑니다. 플로어 쿠션을 좋아하긴 하지만 결국 이 플로어 쿠션은 미드솔과 아웃솔의 일체형 때문에 이 항상 말씀드리는 그 접지의 호불호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뒤쪽으로 밀어두는 편이고요. 이 마이크로칩 폼 쿠션은 소재적으로 따지면 EVA 폼 쿠션이 아닌 폴리우레탄계 폼 쿠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 폼 쿠션의 장점은 일단 무게가 좀 가볍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반발 탄성이 우수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에바 폼 쿠션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소프트한 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폴리우레탄계 폼 쿠션을 쓰는 마이크로칩 쿠션은 조금 더 에버 폼 쿠션보다는 반발 탄성 위주의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마이크로칩 쿠션을 사랑하는 이유, 반발 탄성이 좋은 쿠션이기는 한데 소프트한 면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로칩 쿠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장 주메어가 깔렸을 때의 그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쫀쫀하면서도 소프트한 그 쿠션 시스템이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칩 쿠션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와 하드를 나눈다고 한다면 소프트의 6, 하드의 4 정도 줄 수 있는 딱 제가 좋아하는 그 정도의 쿠션감이다. 뛸 때 하드하지 않기 때문에 무릎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쿠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언더아머 여러분 공홈에서 잘 보시면 다이컷 오픈 셀 폼, 다이컷 오픈 셀 폼삭 라이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밑에 제품 설명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게 뭐지? 다이컷 오픈 셀 폼삭 라이더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다이컷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이컷은 뭔가 하면 인솔을 만들 때 여러분 이렇게 다이라고 하죠. 쇠로 만든 다이라고 하는데, 이 깔창 모양의 이 쇠로 만든 메탈 소재로 만든 이렇게 틀을 날카롭게 만들고요. 이거를 폼 쿠션 폼 패드 위에다가 올려놓고 프레스로 눌러서 찍어내는 방식을 다이컷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다이컷을 계속 잘라내고 폼 패드를 계속 눌러서 찍어내는 방식을 다이컷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굉장히 조밀하게 기포 폼 쿠션들이 분배를 하게 되어 있고, 이 폼삭 라이더는 가장 큰 특징이 이 공기가 좀 쉽게, 한마디로 통풍이 좀 잘 되게끔 되어져 있는 인솔이 바로 이 다이컷 오픈셀 폼 쿠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녀석도 쿠션감에 조금 한몫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이제 찾아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다음번에 공홈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로칩 폼 쿠션을 썼기 때문에 소프트와 하드가 6대4 완전히 좋은 비율을 가지고 가는 폼 쿠션이고, 반발 탄성 위주이긴 하지만 확실히 들어갈 때는 들어가주는 마이크로칩 폼 쿠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쿠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우선 피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여러분 전작도 피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잡아줄 땐 잘 잡아주는 그런 피팅이었죠. 그런데 이번 녀석도 그 녀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소재 자체가 우분 메쉬 소재를 썼기 때문에 전작 대비해서는 소재, 지금 현비경 사진 앞에서 보셨겠지만 더 촘촘하게 되고 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주는 피팅감이 전작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이즈표를 좀 보시면 265 사이즈 기준으로 여러분 270mm 내측이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발볼은 92mm 정도 나오고요. 발등둘레가 150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쪽도 굉장히 넓고 동양인의 발에 맞게끔 해서 여유가 있게 조금 나온 편이고요. 거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가지고 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 추천을 드린다면 일단 좀 길이가 좀 길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 다운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 다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mm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 다운은 필수로 가지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발볼로 발등러 분들도 발볼과 발등 여유가 좀 있게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반 다운 길이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볼러가 발등러 분들도 똑같이 반 다운을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지상고가 지금 30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작이 한 33mm 이상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녀석은 30mm 정도 나오고요. 측정할 때마다 조금 편차는 있긴 했지만 28mm에서 30mm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지상고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힐슬립 부분도 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힐슬립은 굉장히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힐패드가 있죠. 뒤에 이 힐패드 덕분에 이 힐슬립을 방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아주는 피팅감이 조금 이제 걱정을 했던 부분이, 슈레이스 컨트롤 시스템 길이가 면적이 굉장히 좁거든요. 왜냐하면 앞쪽에 지금 보시면 73mm, 75mm 가까이 나오고요. 뒤에가 여러분 거의 90mm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쪽도 굉장히 길이가, 슈레이스 끝부터 길이가 길기 때문에 힐슬립이 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힐패드 덕분에 잡아주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썰퍼의 U자 절개가 플레이를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신발을 신었을 때 플레이를 할 때 앞쪽에 썰퍼가 일자로 되어 있으면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U자나 A자 곡선을 해서 이렇게 뛸 때 앞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굉장히 편하게 뛸 수 있다. 그래서 디자인을 참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 공간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피팅감을 구현한다는 부분은, 역시나 이 스폰 시리즈는 피팅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굉장히 잘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시리즈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 부분도 사이즈 반 다운 추천해 드리고, 다음에 편안하면서도 잡아주는 피팅감이 우수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전작은 265 사이즈 기준으로 374g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스폰 6는 265 사이즈 기준으로 363g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 11g 정도 줄였죠. 10g 이상 줄였죠. 11g에서 10g 정도 줄었기 때문에 무게도 조금 더 가벼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374g의 로우컷 제품이면은 그래도 조금 무거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10g이 줄었고 350mm에 가까워지는 363g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로우컷 치고는 평탄은 쳤다,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마저도 전작 대비해서 확실히 좀 줄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초경량 제품까지는 아니지만 이 로우컷 디자인 치고는 350g에 가까워져가는 평균치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스폰 시리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게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미드솔과 아웃솔을 공동으로 썼기 때문에, 지난 전작과 굉장히 똑같이 썼기 때문에 하측으로 쏠리는 무게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 어퍼 소재가 가벼워짐에 따라서 하쪽으로 좀 쏠리는 느낌은 조금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접지입니다. 일단 여러분 깊이가 3mm 가까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깊게 파여져 있죠. 그리고 간격이 1mm, 깊고 좁게 나온 그 최상의 이 접지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고선 패턴을 가지고 가는데 깊이가 깊고 간격이 조밀하게 나왔기 때문에 접지 하나만큼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지도 전작 대비해서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고요. 전작 대비로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고, 특히나 아웃솔 내구성에 인코트든 아웃코트든 상관없이 접지는 잘 잡히게끔 디자인을 했다고 언담은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제가 신어봤을 때도 확실히 접지적인 부분은 우수한 편이 굉장히 우수한 속에 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접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상에 속하는 접지인 거는 확실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접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통풍입니다. 일단 여러분 지난번 대비해서 우분 메쉬 소재를 써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촘촘해졌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메쉬 소재이기 때문에 열이 좀 잘 빠져나가지 않을까 좀 고민을 했지만 확실히 촘촘한 이 간격이 예상대로 확실히 통풍에 있어서만큼은 베스트한 시간대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측정했을 경우에는 5036 테스트에서 1분 50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 초에 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분, 2분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1분 50초의 통풍 성능은 일단 아주 퍼펙틀리한 통풍 성능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분 50초가 나왔고 아래쪽으로는 모르겠지만 어퍼에서 빠져나가는 열은 굉장히 늦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통풍은 확실히 어퍼 소재를 가벼운 우분 메쉬 소재를 쓰긴 썼지만 굉장히 촘촘한 이 간격 때문에 통풍 구멍이 빠져나오는 부분은 좀 덜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풍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일단 여러분 정가 자체가 139,000원이죠 하지만 나중에 언더아머도 블랙 프라이데이는 할 때 가장 많은 DC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폰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미 제가 지금 공홈에 확인한 부분으로는 메인 사이즈들이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성비가 좋은 녀석이고,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폰 5가 할인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가지고 4만원, 5만원에도 구매가 가능했던 스폰 시리즈였습니다. 근데 아직은 할인이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신었던 사람들이 야 이거 굉장히 좋았던 녀석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6는 굉장히 공홈에서 조금 빨리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70 사이즈나 75 사이즈 제가 보기엔 벌써 한 3, 4개 사이즈는 이미 다 품절이 나버린 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화이트 베이스의 제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보면 전작도 주황색에 흰색, 그 다음에 파란색에 보라색 들어간 제품들이었는데 이번에도 파란색에 보라색에 빨간색이 먼저 들어가 있는 제품이 먼저 나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화이트 베이스의 스폰 6가 많이 나왔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일 쿠폰을 좀 써가지고 10만원 정도에 딱 구매를 했거든요. 생일 쿠폰에서 10만원 정도 구매를 했는데 확실히 여러분 가성비적으로는 이 스폰 6가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좋게 신었던 중국 농구화들만큼의 성능은 보여주고 있고, 할인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녀석도 하나 구매를 하셔라. 그래서 제가 언더아머에서 무조건 호보로 안 갈린 녀석들이 있었죠. 바로 커리 호보 스플래시 2, 그 다음에 커리 306. 이 녀석들은 제가 지금 저희 팀에서도 MVP한테 무료 나눔으로 항상 저가 제품으로 6만원대에 구매를 해서 상품을 많이 주는 제품들인데, 그 제품도 신발 신고 안 좋다고 한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거의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그 스폰 6도 자신있게 정말 괜찮은 농구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성비적으로는 왔다로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성비 끝판왕으로 이어나가는 명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할인을 한다면 여러분 1개, 2개 정도는 싸게 구매를 하셔서 쟁여두면 이 녀석도 언더아머에서는 굉장히 가성비적으로 우수한 녀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가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성능이지만 GT컷 아카데미처럼 할인을 많이 할 때 10만원 언더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녀석도 가성비 끝판왕이다. 분명히 2분기에는 가성비 모델에 분명히 들어갈 녀석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성비 부분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리뷰할 농구화는 르브론 위트니스 8이 테스트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가 이제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게 통관이 이번 카이가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걸로는 국내 세관 통과가 오늘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된 줄 알았는데 통관이 오늘 돼가지고 이제 아마 택배사에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내에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도 오면 빠르게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르브론 위트니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 르브론 위트니스 리뷰도 조금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신상 농구화들이 소식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죠. 루카 사보리나 2도 오늘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KD도 나와야 되고, 르브론은 아직 좀 깜깜무소식이고, 그다음에 GT컷 크로스인가? 또 아마 홍콩 중국에 풀렸습니다. 그 녀석도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다양한 농구화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상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리뷰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